자, 안녕하세요. 3학년 1학기 국어 5단원 중요한 내용을 적어요. 글을 읽고 내용을 간추릴 수 있다. 교과서는 151쪽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1번. 텔레비전이나 책에서 물에 사는 생물을 본 적 있나요? 자, 물에 사는 생물에 대해서 아는 것을 말해봅시다. 자, 교과서에는 여러 가지 사진이 있는데요. 하나하나씩 살펴볼게요. 자, 왼쪽에 있는 것은 바로 개구리밥이고요. 자, 오른쪽에는 물벼룩이 되겠습니다. 자, 아래에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네, 바로 흰동갈이라는 물고기고요. 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꽃은 바로 연꽃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2번을 같이 볼게요. 중요한 내용을 생각하면서 플랑크톤이란을 읽어봅시다. 플랑크톤이란 김종문. 우리가 아는 모든 생물에게 물은 생명을 유지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물질입니다. 그래서 바다와 강, 호수, 연못뿐만 아니라 빗물이 고인 작은 웅덩이까지 물이 있는 곳이라면 다양한 생물이 살아갑니다. 다만 어떤 종류의 생물이 사는지가 다를 뿐이지요. 빗물이 고인 작은 병 속에는 아무 생물도 없다고요? 혹시 너무 작아서 안 보이는 건 아닐까요? 맨눈으로는 볼 수 없는 작은 생물까지 포함하면 자연적인 상태의 물이 있는 곳에는 어떤 형태로든 생물이 산다고 보아도 좋을 것입니다. 물에 사는 생물들은 살아가는 모습에 따라서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바닥 생활을 하는 생물, 헤엄을 치는 생물, 그리고 떠다니는 생물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물에 둥둥 떠다니는 생물을 통틀어서 플랑크톤이라고 합니다. 플랑크톤이라고 해서 모두 물에 가만히 떠 있기만 하는 것은 아니며 어떤 종류는 스스로 헤엄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운동 능력이 워낙 약해서 물의 흐름을 거슬러 이동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물속에 사는 아주 작은 생물들은 모두 플랑크톤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해파리처럼 제법 큰 생물이라도 물의 흐름을 거슬러 헤엄칠 수 없다면 모두 플랑크톤으로 분류합니다. 네, 지금 보이는 사진이 바로 해파리 사진이죠. 네, 이제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자, 1번. 빗물이 고인 작은 병 속에 아무 생물도 보이지 않는 까닭은 무엇인가요? 그렇죠. 바로 너무 작아서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좋아요. 자, 2번. 물에 사는 생물들은 어떻게 나눌 수가 있나요? 자, 어떻게 나눴죠? 그렇죠. 첫 번째로 바닥 생활을 하는 생물, 헤엄을 치는 생물, 자, 마지막으로 떠다니는 생물. 자, 이렇게 나눴던 거 기억나나요? 좋습니다. 자, 이제 3번. 해파리처럼 큰 생물도 플랑크톤으로 분류하는 까닭은 무엇이었죠? 그렇죠. 물의 흐름을 거슬러서 헤엄칠 수 없기 때문에 해파리처럼 큰 생물도 플랑크톤으로 우리가 분류합니다. 이제 문제 4번. 플랑크톤이란 중요한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 봅시다. 먼저 첫 번째 문단의 중요한 내용은요. 생물이 생명을 유지하는데 물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 문단에서 중요한 내용은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물이 있는 곳에는 어떤 형태든지 생물이 산다고 보아도 좋다. 자, 이 부분이 바로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세 번째 문단 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문단에서 중요한 내용은 무엇이었죠? 그렇죠. 물에 둥둥 떠다니는 생물을 우리가 플랑크톤 이렇게 부른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문단은요. 그렇죠. 바로 큰 생물이라도 물의 흐름을 거슬러서 헤엄칠 수가 없다면요. 자, 그것을 우리가 플랑크톤이라고 부른다는 거. 자, 요거까지 잘 정리해 놓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5번입니다. 이어주는 말을 사용해서 플랑크톤이란 내용의
전체 내용을 간추려서 써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생물이 생명을 유지하는데 물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물이 있는 곳에는 생물이 산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뒷부분은 어떤 내용이 들어가면 좋을까요? 자, 영상을 잠깐 멈추고요. 여러분들이 먼저 간추려 보세요. 네, 다 간추렸나요? 좋습니다. 그럼 같이 보겠습니다. 이 가운데 물에 둥둥 떠다니는 생물을 플랑크톤이라고 합니다. 스스로 헤엄칠 수 있는 큰 생물이라도 물의 흐름을 거슬러 헤엄칠 수가 없다면 플랑크톤입니다. 이렇게 핵심 내용을 간추렸는데요. 여러분도 한번 직접 적어보기 바랍니다. 자, 이제 6번입니다. 정보를 전달하는 글 가운데에서 읽고 싶은 내용과 그 까닭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맨 왼쪽에 있는 친구부터 볼게요. 난 자동차에 관심이 많아. 자동차의 역사를 설명한 책을 읽을 거야. 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네, 이번엔 두 번째 친구 보겠습니다. 인터넷에서 인도의 전통 의상을 보고 다른 나라의 전통 의상도 궁금해졌어. 전통 의상을 설명한 책을 찾아봐야지. 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세 번째 친구는요. 난 키가 더 컸으면 좋겠어. 키가 크는데 도움이 되는 음식을 알아볼 거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마지막 친구는 여러분이 한번 빈칸에다가 적어보세요. 네, 선생님은 이렇게 한번 썼거든요. 난 음식에 관심이 많으니까 요리 방법과 관련된 책을 읽고 싶어. 자, 여러분은 어떤 글을 읽고 싶나요? 그리고 그 까닭도 한번 적어보세요. 자, 이어서 책 선생님 보겠습니다. 민화 플랑크톤이란과 같은 글을 정보를 전달하는 글이라고 해요. 정보를 전달하는 글을 읽으면 궁금한 내용이나 새로운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자, 우리 주변에 정보를 전달하는 글이 많으니 찾아 읽어봐요. 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여기에 있는 정보를 전달하는 글에 동그라미 치고요. 잘 기억해 놓기 바랍니다. 네, 오늘의 학습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시간 학습하려고 고생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